죄송합니다만 그런 돈은 낼 수 없어요. 그 말에 박진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눈동자만 남았습니다. 생각이 짧으시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카운터 옆에 있던 원두 보관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소연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감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박진혁의 발이 원두 보관함을 세게 찼습니다. 통이 바닥에 쓰러지며 커피 원두가 마루 바닥 전체에 쏟아졌습니다. 검은 원두들이 마치 작은 별처럼 바닥 여기저기에 흩어졌습니다. 이런 실수였네요. 박진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소연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분노였습니다. 수개월간 정성껏 로스팅한 특별 블렌드 원두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마음 인생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한소연의 눈이 자연스럽게 떠졌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 몸이 먼저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창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소연은 담요를 밀어내고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균형 잡힌 움직임으로 방 안을 가로질러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또 일찍 깼네. 창문 너머로 어둠에 잠긴 바다가 보였습니다. 검은 물결 위로 달빛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그녀를 반겨주는 것 같았어요. 소연은 오른쪽 손목을 무의식적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불규칙한 흉터가 손가락 아래로 느껴졌죠. 바다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15분 후 소연은 별의 숲 카페 안에 있었습니다. 작은 해안 마을 한켠에 자리 잡은 그녀의 작은 왕국이었죠. 카페 안은 아직 어둑했지만 소연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빛이 켜지며 아늑한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로스팅 룸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확신에 찼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처럼 소연은 로스팅 머신 앞에 섰습니다. 녹색 원두가 담긴 자루를 열자 진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래? 원두에게 말을 거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소연의 손길 아래서 로스팅 머신이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오르고 원두가 춤을 추기 시작했죠. 소연은 깊이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호흡이 원두와 함께 느려지고 깊어졌습니다. 첫 번째 크랙 소리가 들리자 소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원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소연은 머신의 온도를 정확하게 조절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다이얼 위에서 무용수처럼 움직였습니다. 조금만 더. 그래, 바로 그거야. 창밖으로 새벽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로스팅이 끝나갈 무렵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일찍 왔네, 소연아.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이장님이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 어업을 나가는 마을의 기둥 같은 존재였죠. 이장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오늘은 바다가 어때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이장님은 창 밖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파도가 온순해. 오늘은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소연은 갓 로스팅한 원두로 내린 첫 커피를 이장님께 건넸습니다. 이장님은 감사의 표정으로 받아들고 첫 모금을 마셨습니다. 역시 소연이 내린 커피는 달라. 어떻게 이 작은 컵 속에 바다의 향기를 담는 거지? 소연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과찬이세요. 그저 원두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뿐인걸요. 이장님이 떠난 후 소연은 아침 배달을 준비했습니다. 해양경찰서, 어촌계 회관, 해양연구소. 3년째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곳으로 커피를 배달하는 일과였습니다. 소연에게 규칙적인 생활은 단순한 습관이 아닌 생존을 위한 닭과도 같았습니다. 커피가 담긴 보온병들을
자전거 바구니에 조심스럽게 실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소연의 몸은 이미 그 감각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는 그녀의 다리는 강인했고 긴장 없이 움직였습니다. 첫 배달지인 해양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당직 근무를 마치는 정경희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소연 씨, 오늘도 정확히 6시네요. 손목에 시계라도 달고 다니나 봐요. 소연은 보온병을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습관이 된 거예요. 오늘 밤은 조용했나요? 정경희는 하품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별일 없었어요. 어제 풀린 개발회사 직원들 때문에 걱정했는데 말이죠. 소연의 시선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개발회사요? 모르셨어요? 신흥개발이라고 해안가 쪽에 리조트를 짓겠다고 마을에 들어왔더라고요. 이장님이랑 어제 좀 언쟁이 있었다던데. 소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불편하게 조여들었죠. 하지만 그녀는 금세 평온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그렇군요. 마을에 변화가 생기나 봐요.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소연은 해안가를 따라 자전거를 몰았습니다. 바다는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자전거를 세우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면 위로 햇빛이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지만 소연의 눈에는 불안함이 어렸습니다. 또 시작되는 걸까? 중얼거린 그녀의 말이 바람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카페로 돌아온 소연은 정규 영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고 카페는 금세 활기를 띠었습니다. 소연은 손님마다 그들이 좋아하는 커피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손길은 정확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소연은 잠시 가게를 닫고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코스를 달리는 일과였습니다. 달리기는 그녀에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마음의 파도를 가라앉히는 의식과도 같았죠. 해변을 달리다 보니 멀리서 낯선 차량들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주변으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바다를 가리키며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그때 그들 중 한 명이 소연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약 4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있을까요? 소연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낯선 이의 표정은 친절했지만 그의 눈빛에 담긴 계산적인 무언가가 그녀의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가슴 한켠이 불편하게 조여들었습니다. 해물 칼국수 집이 항구 쪽에 있어요.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에요.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근처에 카페도 있나요? 회의 후에 커피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소연은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카페를 알려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순간 스쳤지만 이내 직업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안도로 따라 5분만 올라가시면 별의 숲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별의 숲. 멋진 이름이네요. 꼭 들르겠습니다. 소연은 인사를 건네고 달리기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호흡은 더 이상 규칙적이지 않았습니다. 뒤통수가 따끔거리는 느낌이 들었고 바다의 소리가 갑자기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달리기를 마치고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을 때 소연은 문득 물속에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그 감각이 다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죠. 하지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카페로 돌아가는 길 소연은 해안가에 새로 세워진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커다란 글씨로 신흥개발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로
미래의 파라다이스 리조트 부지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간판 옆에는 화려한 리조트 조감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소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바다를 향한 그녀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오른쪽 손목의 흉터가 갑자기 따끔거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파도처럼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시작되는구나. 소연의 작은 중얼거림이 바다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 속에는 폭풍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에 소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님이 오는 줄 알았는데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공기가 카페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3명의 남성이 문턱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바깥 바다의 햇살과 대비되는 어두운 검은색 옷이 소연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소연은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평소 마을 사람들은 캐주얼한 옷차림이었고 관광객들도 편안한 복장으로 방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3사람은 분명 별의 숲을 마시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소연은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3명 중 가장 앞에 선 남자가 느릿하게 카페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별의 숲 카페군요. 생각보다 작네요. 소연은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카페 곳곳을 평가하듯 훑어내렸습니다. 저는 신흥개발 이사 박진혁입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소연은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원두를 분쇄하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박진혁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이 마을에 새로운 리조트 단지가 들어서는 것 알고 계시죠? 저희 회사가 맡게 되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 공사 현장은 몇 달 전부터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지역 상인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박진혁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어딘가 위협적이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의 보호비를 내주시면 됩니다. 순간 소연의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머릿속에서 보호비라는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단어가 울렸습니다. 보호비요? 무엇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건가요? 소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세상에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많잖아요. 화재라든지 기물 파손이라든지. 박진혁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선 2 남자도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돈은 낼 수 없어요. 그 말에 박진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눈동자만 남았습니다. 생각이 짧으시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카운터 옆에 있던 원두 보관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소연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감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박진혁의 발이 원두 보관함을 세게 찼습니다. 통이 바닥에 쓰러지며 커피 원두가 마루 바닥 전체에 쏟아졌습니다. 검은 원두들이 마치 작은 별처럼 바닥 여기저기에 흩어졌습니다. 이런 실수였네요. 박진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소연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분노였습니다. 수개월간 정성껏 로스팅한 특별 블렌드 원두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 내지 않으면 당신 카페가 불에 탈 수도 있어요. 박진혁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 남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카페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소연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원두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갑자기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숨을 참으며 버티던 UDT 훈련 시절. 포기하면 편해질 거야. 교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물속에서 40분을 버티던 극한의 시간. 그때도 지금처럼 온몸이 떨렸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군 특수전단 UDTSEAL 최초의 여성 대원이 되기 위해 남자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위험한 임무 속에서 동료를 구했던 순간, 바닷속 암초에 갇혀 산소통이 바닥나가는 극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탈출했던 경험. 그 모든 것이 소연을 단련시켰습니다. 이제는 평화롭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소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원두를 정리하는 손길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이 카페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절망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카페 내부가 엉망이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바닥에 쓰러져 부서져 있었고 남은 원두들도 모두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연 씨, 미안하네. 더 이상 자네 커피를 받을 수 없게 됐어. 해양경찰서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자세한 건 말하기 어렵네. 어촌계 회관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들었어. 조심하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별의 숲 카페는 이제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공포와 당혹감 대신 차가운 결의가 그녀의 눈에 서렸습니다. 군 생활 당시 위기 상황에서 보였던 그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 소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약한 카페 주인이 아닌 UDTSEAL 출신 한소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소연의 손가락이 지하실 벽면의 낡은 나무 패널을 더듬었습니다. 숨겨진 스위치를 누르자 작은 딸깍 소리와 함께 벽이 살짝 열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5년 만에 여는 비밀 금고였으니까요. 아직도 있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과거의 자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UDTSEAL 시절 사용했던 잠수 장비, 방수 통신 기기, 그리고 이제는 무용지물이 된 신분증까지. 손끝으로 장비들을 하나씩 만질 때마다 파도 소리와 동료들의 함성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검은색 통신 장치를 집어들었습니다. 배터리가 남아있을까 싶었지만 스위치를 올리자 희미한 녹색 불빛이 깜빡였어요. 소연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직 살아있네, 넌. 손가락이 키패드 위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치 오래된 피아노를 연주하듯 암호를 입력했어요. 통신 장치가 작은 신호음을 냈습니다. 소연은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대고 말했어요. 101 여기 청룡 3. 듣고 있나요? 응답해 주세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다시 한번 시도했어요. 101 여기 청룡 3. 태우, 듣고 있어? 몇 초간의 기다림 끝에 통신 장치에서 잡음과 함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청룡 3? 소연? 정말 너야? 소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 나야. 만나야겠어. 바닷가 근처의 조용한 찻집. 문이 열리고 키 큰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소연은 그를 한눈에 알아봤어요. 태우였습니다. 예전보다 머리가 짧아졌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태우가 소연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어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다가 천천히 풀어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5년이나 됐는데 하나도 안 변했네.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둘 사이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태우가 먼저 다가와 소연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소연아. 소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모든 방어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그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우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갑자기 연락해서 놀랐어. 통신장치가 아직도 작동하다니. 소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난 항상 장비 관리를 잘했잖아. 태우의 웃음소리가 달콤했어요. 하지만 곧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왜 연락한 거야? 분명 무슨 일이 있었겠지. 소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마을에 문제가 생겼어. 도움이 필요해. 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소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베코파라는 조직 들어봤어? 태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들어봤지. 해양경찰 정보국에서 일하다 보니 알게 됐어. 소연의 눈이 커졌어요. 정보국에서 일해? 태우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다를 떠날 수 없더라고. 준호랑 동석이도 비슷해. 준호는 국정원에 있고 동석이는 해경 특수수사팀에 있어. 소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옛 동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여전히 바다와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태우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모이자. 옛날처럼. 이틀 후 소연의 집 거실에는 4명의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우, 준호, 동석, 그리고 소연. 15년 만에 완전한 재회였어요. 준호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베코파에 대해 조사해봤어? 표면적으로는 투자회사인 신흥개발이라는 회사가 그들의 자금줄이야. 동석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하성그룹이 있어. 구체적으로는 하성그룹의 회장 아들인 하민준이지. 소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성그룹이라. 태우가 지도를 펼쳤어요. 그들이 마을 해안가에 대규모 카지노 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어. 하지만 문제가 있지. 준호가 손가락으로 지도 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계획된 리조트 부지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 해군 훈련장이 있어. 국가보안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해서 이런 대규모 개발은 법적으로 불가능해. 소연의 눈이 커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허가를? 동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공식 허가는 없어. 하지만 뒷거래가 진행 중이라는 정보가 있어. 게다가 이 지역은 전통적인 어촌 마을의 어업권이 설정된 구역이기도 해. 소연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어민들을 위협하고 있던 거였군요. 태우가 소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소연아, 우리가 도울게. 이건 단순한 개발 문제가 아니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기도 해. 소연의 눈에서 결의가 빛났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금고에서 UDTSEAL 훈련복을 꺼내 들었어요. 손가락으로 천천히 옷의 질감을 느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15년 전 그녀는 이 옷을 입고 불가능한 임무들을 완수했었죠. 몸에 꼭 맞게 훈련복을 입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시작이네. 소연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15년 전과 달랐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단호하고 강인하고 두려움 없는. 소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 마을에 돌아온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운명이었습니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자신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번 작전은 물샐 틈 없이 진행해야 해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한쪽 벽에 붙은 대형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그녀는 작전의 핵심을 설명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소연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 눈빛에서는 군 시절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태우 씨는 박진혁과 하준영의 움직임을 감시해 주세요. 두 사람이 만나는 모든 순간 대화 내용이 필요해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미 하준영의 차량에 추적기를 설치했어요. 24시간 내내 감시할 수 있습니다. 소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 씨, 하성그룹의 자금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6개월간 오가는 돈의 흐름이 중요해요. 준호는 안경을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몇 가지 이상한 거래를 발견했어요.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큰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더군요. 동석 씨는 지역 공무원들과의 연결고리를 조사해 주세요. 누가 하성그룹의 돈을 받았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동석의 얼굴에 자신감이 번졌습니다. 제가 법원에서 일할 때 알게 된 내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그녀의 역할을 설명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직접 신흥개발 사무실에 들어가 볼 생각이에요. 커피 배달을 가장해서요. 태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무 위험한 것 아닌가요? 들키면. 소연은 손을 들어 태우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해군 특수부대에서 이보다 훨씬 위험한 임무도 수행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자신감이 묻어났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후회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소연은 전문 커피숍 직원처럼 꾸미고 신흥개발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특별히 준비한 커피가 담긴 트레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신흥개발에서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3잔, 카페라테 2잔 배달 왔습니다. 리셉션 직원이 미소 지으며 소연을 안내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느낌이었지만 소연은 전문가처럼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사무실 내부로 들어서자 넓은 공간에 여러 책상이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커다란 회의실이 보였습니다. 저기 회의실에 놓아주시겠어요?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거든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유리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하준영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박진혁이 서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커다란 지도와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대화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소연에게 쏠렸고 그녀는 가능한 자연스럽게 커피를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준영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권위적이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숙이며 즐거운 시간 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척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재빨리 훑어보았습니다. 카지노 건설 계획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고 그 아래로 관계자 협조 방안이라는 항목이 보였습니다. 순간 소연의 등줄기로 싸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소연은 결심했습니다. 요트, 그곳에 모든 비밀이 있을 거야. 그날 밤 소연은 검은색 잠수복을 입고 바닷가에 서 있었습니다. 태우와 동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태우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연은 잠수 장비를 점검하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런 일은 제 특기니까요. 바다 건너편 약 500m 떨어진 곳에 하성그룹의 호화 요트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오늘 밤 하준영은 중요한 인물들과 비밀 회의를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2시간 후에 이 자리에서 만나요. 만약 제가 돌아오지 않으면. 소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소연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훈련받은 일이었고 그녀의 몸은 자연스럽게 그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물속을 헤엄치는 동안 소연의 머릿속은 맑아졌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야 해. 마을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요트에 도착하자 소연은 조심스럽게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갑판 위에는 경비원 한 명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비원의 시선이 다른 쪽으로 향할 때를 기다렸다가 재빨리 요트 뒤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몸에서 물기를 털어내고 소연은 고급스러운 요트 내부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아래층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은 소리를 따라 내려갔고 회의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데? 하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소연은 몰래 녹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관련 공무원들은 모두 우리 편입니다. 허가는 문제없이 통과될 겁니다. 소연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찾던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고 소연은 숨을 곳을 찾아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경비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거기 누구야? 경비원이 소리쳤습니다. 소연의 몸이 순식간에 반응했습니다. 훈련받은 대로 그녀는 재빨리 경비원에게 접근했습니다. 그가 소리를 지르기 전에 소연은 정확한 동작으로 그의 목을 찔러 일시적으로 말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비원의 균형을 무너뜨려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도 잘못된 일의 일부니까요. 소연은 경비원을 묶은 후 재빨리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탈출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고 차가운 물이 다시 그녀를 감쌌습니다. 500m의 거리를 헤엄쳐 돌아오는 동안 소연의 온몸은 아프고 지쳤지만 마음은 승리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하자 태우와 동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 태우가 달려와 그녀를 도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소연은 숨을 고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도 얻었어요. 그녀는 방수 케이스에 보관된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동석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동석이 물었습니다. 소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반드시 이길 거예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니까요. 바닷가의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소연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소연은 카페 안에 펼쳐진 증거들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하성그룹의 불법 카지노 계획서, 공무원 매수 증거, 국가보안시설 침해, 자료가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잔잔한 바다가 보였습니다. 소연의 마음과는 달리 바다는 너무나 평화로웠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태우와 동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작전 개시 시간은 오후 3시. 내가 박 사장실에 들어가면 10분 후에 특수수사팀이 진입하는 거야. 소연은 마지막으로 가방 안에 특별한 커피 원두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별의 숲 로고가 선명한 이 봉투에는 소연이 직접 로스팅한 최고급 원두가 들어 있었어요. 그것은 선물이자 신호였습니다. 하성그룹 사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소연은 비서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진혁 사장님께 드릴 선물이 있어요. 약속은 없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비서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소연을 바라봤지만 고급스러운 원두 봉투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분 후 소연은 박진혁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넓은 창문으로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사무실이었어요. 진혁은 의자에 깊게 몸을 묻은 채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한소연 씨가 직접 찾아오다니 영광인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묻어 있었어요. 소연은 떨리는 손을 꾹 쥐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커피 봉투를 올려놓았어요. 특별한 원두입니다. 오늘만을 위해 로스팅했어요. 진혁은 봉투를 열어 향을 맡아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소연의 다음 말에 얼어붙었어요. 하성그룹의 불법 카지노 계획, 공무원 매수, 그리고 국가보안시설 침해에 대한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당장 마을에서 떠나지 않으면 이 모든 증거가 검찰에 넘어갈 겁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진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알아? 이런 말도 안 되는 협박으로 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하지만 소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목시계를 슬쩍 확인했어요. 시간이 딱 맞았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소연이 쿠션 아래 숨겨둔 작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그것은 신호였어요. 진혁이 뭔가 말하려는 순간 사무실 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해양경찰 특수수사팀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태우와 동석이 팀원들을 이끌고 들어왔어요. 진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어요. 박진혁 씨, 불법 도박장 운영 모의, 공무원 매수, 국가보안시설 침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태우가 진혁에게 수갑을 채우는 동안 다른 팀원들은 하준영과 관련 공무원들을 체포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창가에 서서 모든 상황을 지켜봤어요. 가슴 속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 후 어촌계 회관은 전통해양축제로 북적였습니다. 소연은 커피바 뒤에서 손님들에게 직접 로스팅한 커피를 내려주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하성그룹의 주가가 폭락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구해졌어요. 어촌계장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소연은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모두가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어촌계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 모두에게 외쳤어요.
여러분, 우리 마을의 수호자를 소개합니다. 별의 숲 카페의 한소연 씨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회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 해군 훈련장 책임자가 다가왔습니다. 비공식적인 자리지만 국가 안보에 기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는 조용히 말하고 사라졌어요. 소연은 따뜻한 감사함이 가슴을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소연은 다시 평범한 카페 주인으로 돌아갔습니다. 로스팅룸에서 원두를 볶는 일상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커피 향이 카페를 가득 채울 때마다 소연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오늘도 특별석에는 태우, 준호, 동석이 앉아 있었어요. 소연은 그들에게 새로 개발한 바다의 향기 블렌드를 내려주었습니다. 어때요? 새로운 블렌드 맛이 괜찮나요? 태우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역시 소연 씨의 커피는 최고예요. 소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오고 있었어요. 이번이 내 인생 마지막 작전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작전이었죠. 소연의 말에 세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소연은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몸을 감싸자 모든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수평선 너머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잠시 수영을 멈추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평화와 만족감만이 담겨 있었어요. 바다는 오늘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고 소연의 별의 숲 카페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소연은 진정한 로스터로 그리고 마을의 일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마음 감동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